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에 특화된 변호사 정혜승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의료 광고는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광고가 모두 유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왜 발생했냐면 본래 우리나라는 의료 광고가 과거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의료는 광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 광고는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에 뭐 환자분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대가를 받는다던가 이런 유인행위가 워낙 성행했기 때문에 환자 유인행위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의료인도 자신의 행위나 기능에 대해서 광고할 필요성이 있다. 꼭 상업적이지는 않더라도 소비자 또 환자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의료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의료 광고가 허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다만 의료 광고는 워낙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분야에 대한 광고이다 보니 각종 규제를 많이 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을 살펴보면 광고를 할 수는 있지만 광고를 이런 광고는 하지 말아야 되라는 제한들이 상당히 상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 자리에서 다 나열해 드리긴 어렵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허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장된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뭐 환자들이 이제 광고를 보고 너무 자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술 장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라던가 아니면 뭐 신문 기사를 이용한 광고 등등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광고라고 하면 과장 광고의 예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인 상품을 팔 때는 막 오늘의 눈물 에세이 최저가 뭐 이런 자극적인 문구가 많이 붙잖아요. 근데 의료에서는 절대 그런 최상의 표현이라든가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라식, 우리가 최저가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정말 본인이 그 최저가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우리보다 싸게 라식하는 곳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수술 건수 얼마 몇 회라고 쓴다면 실제 그 수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 증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뭐 최고의, 최상의 이런 표현을 쓰면 일단은 과장 광고로 의심하고 보건소에서 이제 연락을 받으시고 아니면 이제 고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가 있죠. 최근에 그런 광고 많은데, 제가 구체적인 시술을 예로 들지 않을게요. 어떤 시술 얼마에 가능이라고 막 써 있어요. 그리고 더 보기를 누르죠.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금액은 일종의 미끼였던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도 과장 광고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 금액인 줄 알고 환자들은 클릭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는데 실제는 그 금액이 아니고 뭐 이것저것, 사실은요 그 금액은 요것만 할 때고요. 이것저것 하면은 추가됩니다 라고 하면 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광고 중에 의료인이 의료 결과를 좀 확신 있게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료 보장, 이것은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 부작용이 없다라던가 아니면은 출혈이 없다. 사실 부작용이 없는 것은 없고요. 출혈이 없는 경우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 광고의 기준이 멀리 있지 않고 정말 증명할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면 다 과장 광고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과장 광고의 한 갈래로 치료 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치료 경험담 금지한 이유는 치료 경험담을 사용해서 광고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것을 읽는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 정말 다 낫나 보다, 다 회복이 되나 보다, 개선이 되나 보다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의료법에서는 치료 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보니 좀 문제가 발생한 영역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입소문도 나지만 본인의 SNS에 자기 후기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료 경험담에 좀 문제됐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V백이라고 해서 한번 그 제왕절개를 했던 산모가 다음 출산을 할 때는 거의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제왕절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연분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모들이 이 병원에서 V백을 하고 정말 아이를 잘 낳았어요, 이런 내용의 본인의 후기 글들을 쫙 남겼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건소나 복지부 쪽에서는 이것은 치료 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다 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출산이란 치료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법원은. 이게 뭔가 치료나 질병의
진단 및 치료가 아니고 출산이라는 그 행위, 그리고 출산 방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걸 의료 광고를 볼 수 없다라고 해서 1심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출산 역시 출산이 질병은 아니지만 출산 과정은 어때요? 의사가 하는 진료 행위가 맞기 때문에 진료 행위에 관한 내용이고 의료 광고이고, 그리고 치료 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는 금지돼 있다라고 해서 결국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는 새로운 채널이 발달을 하면서 그야말로 좀 의료 광고나 마케팅 영역이 좀 대변혁을 겪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도 순수하게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SNS처럼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내 개인 계정을 만들고 나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고, 자기 SNS처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나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냥 이것이 본인의 광고 목적이 아니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본인이 진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시술에 대해 설명하는 것까지도 광고로 보지는 않아서 아직은 거기까지 지금 규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고,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유튜브 하신다고 저한테 많이 자문을 구하실 때 꼭 말씀드리죠. 이것이 본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의 선을 넘지 않도록 정말 술기와 의료 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한정되도록 좀 유의하셔서 컨텐츠를 만들라고 권유는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컨텐츠에서도 너무 시술 과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 등등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는 너무 지금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수가 못 이루어져서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 채널이 되니까 나도 되겠지라고 해서 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모니터링의 범위에 들어온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될 컨텐츠들도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이 보여요. 그리고 워낙 지금 점점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불법을 감수한 컨텐츠들도 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장 광고라던가 치료 경험담 이용 광고에 대한 허용 범위가 매우 좁은데, 적발이 돼서 형사적으로 이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시면 그 다음 문제는 행정처분이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형사처벌은 뭐 벌금, 뭐 그렇게 어쩌면은 아주 큰 액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벌금이지만, 행정처분으로 나오는 것이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가 나옵니다. 즉 의료기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의료광고 규정은 상당히 좀 신경 써서 지키셔야 합니다. 또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매체에 따라서 영향력이 큰 매체 의료광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 의료광고 심의가 사실상 사전 검열처럼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주도를 했고, 그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는 아예 발표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고, 지금은 복지부가 아닌 각 의사협회, 단체들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심의는 그 영향력이 큰 매체에 심의를 안 한 광고는 여전히 광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심의 과정에서도 한 차례 의료 광고의 불법성이 걸러지기도 하는데,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 사실 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광고인지 아니면 의사가 정보 제공을 하는 채널인지 모호한 경우가 있고, 설사 광고라고 하더라도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잘 유의하시고 광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